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과징금이 어떤 경우 부과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제도란 뭐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행정법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로 이제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새로운 제도예요.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고 행정 관련 법령 이런 것들을 위반했거나 또는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전 부과금이라고 하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과징금 부과의 근거는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과징금이라는 제도의 근거하고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부과되느냐, 또 어떤 근거에 따라서 부과되느냐, 어떤 근거에 따라서 징수되느냐, 이게 다 다릅니다. 이 과징금 제도에 대한 것은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시행됐죠. 과징금 부과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있고, 과징금 부과의 근거는 매우 다양한 법률에 규정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이런 법률들은 담합이라고 들어봤죠. 어느 날 보니까 마트 가서 우유를 사려 보니까 A업체, B업체, C업체 가격이 동시에 일정 정도 인상된 경우, 또 라면도 어느 날 똑같이 올라가 있는,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각 사에 관련된 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를 인상하자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 담합이 금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바로 각 개별법상 과징금이고, 또 이 과징금 징수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과징금은 제도의 근거, 절차의 근거법, 부과 근거, 이게 다 다르다는 거, 또 징수의 근거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과징금의 부과는 전통적으로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당한 이익을 발생했을 때 그걸 환수하는, 담합업에서 휘발유, 경유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에 그걸 환수시키는 그런 제도로 사용이 됐었는데, 그 효과가 참 유용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는데 변형적 형태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제 전통적으로는 직접 강제라고 하는 수단이 있어요. 영업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수단이 있는데, 직접적인 강제 수단 대신에 과징금 부과하게 되면 사업자는 영업행위하는 것이고 또 국가도 돈 받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변형적인 과징금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최근에는 요즘에 이제 꽤 많이 문의가 오는 건데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죠. 전통적으로는 매 한 10년 정도씩 시행되는데 작년에 시행된 것은 13년 만에 시행됐어요. 그것이 이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흔히 이제 특조법, 주로 이제 법무사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건데, 그런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에 한 10년 정도씩 한 번 시행해가지고 그런 미등기의 부동산을 등기 절차를 받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등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뭐 1년 이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장기 미등기자라고 해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최근에는 2022년도에 시행돼가지고 올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사유를 들어보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못할 사유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억울하죠. 그래서 일정한 법정 기간 내에 등기하지 못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때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제 과징금 부과를 할 때는 예고합니다.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의견서 제출 기간을 줍니다. 그 의견서 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과징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취지의 통지문을 보내죠. 근데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부과된 과징금 액수를 감액받거나 또는 법률로 규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면 그걸 감액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관련된 입증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한다면
그 행정기관에 연락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십시오 하면 요즘에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법 집행을 탄력적으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너무 장기간 6개월을 달라, 1년 달라, 그건 이제 안 통하는데 한 일주일 또는 10일 보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대부분 다 줍니다. 요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시간 여유를 부탁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를 확보한 다음에 자료 수집도 하고, 더 중요한 것들은 그런 자료들이 정말 이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받거나 또는 면제에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하고 상담해봐야 되겠죠.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찾아오셔가지고 갖고 온 자료를 이렇게 쭉 검토하면서 확인하다 보면 이건 충분히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겠다, 또는 심지어 면제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제 절차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징금 부과의 법적 성질은 행정법상용어로 하명 처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는 상황이라 한다면 과징금이 1, 20만 원, 1, 200만 원 이런 정도야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억대 이상의 수천만 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일반인들이 억대의 금액을 준비해가지고 납부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감액을 받는 그런 절차도 좀 준비하시고, 또 이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할 납부 좀 나누어서 되겠습니다. 또 납부 기간을 좀 연기해서 지금 당장 안 되는데 한 2달 후 정도가 된다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좀 연기해 주세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하다 한다면 당연히 처분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감액 또는 면제를 받게 하거나, 또 그 절차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징금에 부과돼서는 가장 효과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써 있죠.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는 방문이 가능하시면 방문해서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자료 보면서 효과적인 대응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